네, 증시인사이트에서는 새해 유망 섹터나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모시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올 한 해 돌이켜보면 신재생 2차 전지, 전기차 이렇게 아무래도 기후위기 관련한 종목들 그런 섹터들이 상당히 약진을 했는데 올 한 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올해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았죠. 네. 안 좋았는데 뭐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 미국에 뭐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반 이후부터 올해 중반 이후부터 사실은 관련주들이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좀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해서 상대적으로는 이 그린 산업 쪽이 조금 좀 괜찮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태조 이방원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었죠. 자, 근데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적인 것이 이 기후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주는 아주 밀접한데요. 특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나 유럽의 리파워 EU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도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년에도 이 기조가 이어갈까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리파워 EU와 미국의 IRA가 이제 세팅이 돼서 네. 관련된 예산은 사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풀리거든요. 그러면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정책이 이제 시작이 돼서 준비되는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업황이 관련된 업황이 좀 많이 붐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관련주들한테는 사실은 내년, 내후년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좋은 첫 해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기업의 실적으로 이전되는 그렇습니다. 것이 내년 하반기부터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네요. 자, 신재생 에너지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차례대로 좀 살펴보죠. 먼저 풍력 관련주들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풍력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올해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풍력 회사들이. 근데 이제 조금 미리 먼저 바닥에서 오르기 시작하는 이유는 IRA도 그렇고 리파워 EU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예. 우리 풍력 부품 회사들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공급을 납품을 받아가는 풍력 터빈 메이커들 해외에 있는 업체들도 올해 대규모 적자입니다. 예.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적자폭이 대규모로 줄어들다든가 아니면 흑자로 전환 애들이 이제 업체들이 생길 정도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돼서 이 IRA도 그렇고 리파워유도 그렇고 한 10년짜리 이상 계획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별로 큰 다른 변수가 없다면 성장이 사실은 한 10년 정도는 담보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좋게 봐야 되겠죠. 뭐 이런 산업이라면 뭐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네요. 네. 관련해서 CS 윈드가 미국에 처음으로 대규모 해상 풍력 타워를 공급하는 계약을 했다 네, 네. 해서 관심을 모았잖아요. 또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CS 윈드는 그 지멘스 에너지하고 10년간 해상 풍력 타워를 하는 공급 계약을 4조 원 가까이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미국은 사실은 올 12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되고요. 미국 북동부 해상 풍력 쪽입니다. 내년도에는 IRA로 이제 미국에 워낙 큰 공장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보조금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육상 풍력 터빈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요는 많이 증가하는데 미국 내에 대규모 공장을 가진 회사는 사실 한 2개, 3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IRA의 세부 사항들이 올 연말 연초에 이제 확정이 돼요. 그럼 이제 그 사항들을 가지고 고객사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상반기에는 요번에 이제 해상 풍력 수주가 4조 정도였거든요. 뭐 그것과 유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대규모 계약이 또 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CS 윈드의 주력은 뭐 미국 시장이 되겠네요. 유럽하고 미국이 비슷해요. 현재로서는 유럽이 좀 더 큰데 IRA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비슷비슷하게 되겠죠. 그럼 미국 시장 전망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설치량보다 IRA가 타겟으로 하는 건 2배 이상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기간에 뭐 당장 내년에 2배는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CS 윈드가 5기가라는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압도적으로 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기 때문에 그 공장을 또 이제 대규모 증설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증설분에 대한 공급 계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체결이 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보조금 받고 증설하고 또 그렇죠. 시장에 또 이 저 판매 판로까지도 확보되고 뭐 지금 이런 뭐 것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예. 네네.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은 어느 정도로 잡고 저희가 12만 원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회사가 고점일 때 11만 원까지 올랐었거든요. 아.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고 유럽 시장에 진입은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정책들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IRA도 그렇고 리파워유도 그렇고 정책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기만 하면 직전 고점을 저번 고점을 확 뛰어넘는 역사적인 고점을 뛰어넘는 가격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풍력 분야에서도 이런 경쟁력이 있군요. 자, 풍력 쪽에서 CS 윈드 외에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3강 MNT죠.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풍력 시장의 성장률은 10% 남짓인데 해상 풍력 쪽은 20% 중반 이상이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제일 공급 부족이 심한 부품이 하부 구조물입니다. 하부 구조물은 글로벌리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강 MNT는 지금 현재 대만 쪽에만 주로 주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이제 국내 대규모 공장이 지어지면 대만 이외에 아시아 곳곳으로 수출이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미국으로 진입하는 것도 회사가 굉장히 많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해외 스토리가 좀 더 앞으로 강해질 예정입니다. 자, 우리 풍력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태양광 쪽으로 한번 돌아보죠. 태양광 분야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 업체가 시장을 장악했다는 건데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IRA가 굉장히 우리 업체들한테는 정말 은혜와 같은 정책입니다. 일부 자동차 업체 빼고. 뭐 사실 그것도 예. 우리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어떤 이슈이죠. 뭐 중장기 이슈는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예. 특히 태양광 부분은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잠식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완전히 중국 업체들에서 좌지우지되는 예. 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미국이 이제 중국을 막아주겠다 이런 정책으로 지금 예.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업체들이 이미 미국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데도 보조금을 주고 또 생산을 하는데도 보조금을 주니 예. 미국의 직접적인 공장을 가지고 있는 풍력 태양광 회사들은 얼마나 큰 수혜를 누리겠습니까? 예. 뭐 그냥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뭐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죠. 뭐 이게 뭐라고 그러죠? 도랑치고 가자한다고 예. 하잖아요. 네, 예.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 IRA의 최대 대표 수혜주 중 하나가 이제 하나솔루션이 그렇습니다. 꼽히는데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솔루션은 지금 미국에서 1.7기가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3.1기가까지 증설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해서 투자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거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최소한 5, 6기가 이상 증설을 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연간 지금 한 15에서 20기가 정도 하는데 IRA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한 40에서 50기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 보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 내의 주요한 업체 중에 하나이라서 퍼스트 솔라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루션이거든요. 하나 솔루션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설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좋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태양광 섹터에서 하나솔루션 외에 또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죠.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유럽이 좋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유럽의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3배 정도 증가했어요. 예. 그만큼 이제 러시아하고의 전쟁 때문에 태양광 패널이 유럽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계속될 예정이라서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태양광 풍력 앞으로 우리 대표 기업들 상당히 좀 선전이 기대되고요. 다음에 이제 수소를 좀 살펴볼까요? 사실 수소는 그동안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좀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과거 정부하고 현 정부에서 과연 과거 정부 했던 거를 계속 할 거냐 네.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도 수소에 대해서 처음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우리 기업들을 글로벌 탑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을 했죠.
정권이 바뀌어도 수소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고 정부도 제가 알기로는 좀 진심으로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좀 과거 정부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좀 발표를 했고요. 뭐 수소 상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을 한다든지 액화수소 충전소를 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히 해외에서 수소 스토리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IRA도 그렇고 리파워 EU도 그렇고 수소와 관련돼서 대규모 정책 지원들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만 수소를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좀 있었죠. 네,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국내에서도 일단 계속하고 해외에서 스토리가 강하기 때문에 수소주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소라는 분야에서 좀 산업이 구체화되고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시점은 언제쯤 될 것이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까요? 수소는 조금 기존의 풍력 태양광은 이미 사실 예, 커진 산업이고요. 그렇죠.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를 깔아야 되거든요. 생산과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야 그렇죠. 되는데 이번에 이제 IRA와 리파워 EU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규모 수소 생산을 하고 또 그걸 갖다가 유통을 하고 충전소를 까는 이런 데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법을 도입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연도가 원래 2030년으로 봤었는데요. 한 3, 4년 더 앞당겨질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보통 지금 업체들이 2025년, 6년 요거를 맞춰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증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탄소 감축, 탄소 중립 얘기를 뭐 각국이 했던 게 2030년에서 35년 사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수소는 꼭 필요합니다. 예. 자, 수소 관련해서 이 이사님은 이제 두산 퓨어셀을 꼽으셨는데 어떤 매력이 있는 건가요? 두산 퓨어셀은 대표 수소주고요. 국내에서 수소 발전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만 하던 비즈니스를 중국으로 지금 좀 확대를 했거든요. 중국이 지금 워낙 수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회사가 국내 정책이 바뀌면 좀 위태위태했거든요. 네. 근데 해외로 진출하게 되고 또 기존에 지금 이 회사가 하는 수소 연료전지 타입이 PAFC 타입인데요. 요거 말고 PEMFC, 그다음에 SOFC 이런 다양한 수소 연료전지 타입을 또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좀 확장성이 좀 많이 담보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소는 조금 깁니다. 투자를 배트를 좀 길게 잡으셔야 되기 예.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한꺼번에 팔았다 사고 이런 전략보다는 계속 좀 저점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밖에 또 수소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 있을까요? 어느 산업이나 신산업들은 소재주가 제일 핵심이죠. 예. 그래서 저는 수소 소재주로서는 멤브레인이라는 소재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수소 연료전지의 분리막 역할을 하고요. 예. 또는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설비에서도 제일 중심에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상하 프론테크라는 회사가 이 수소 멤브레인 관련된 멤브레인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상용화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하 프론테크에 대해서 좀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내년에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뭐 상당히 좀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투자 전략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계속 이쪽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시장 전체는 사실은 반도체 하나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전체 주가 지수가 올해 대비해서 많이 성장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그린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들 이슈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부 예산들이 이제 뿌려지는 산업이다 보니까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고 하락할 때마다 담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미국 때문에 좀 다행이죠. 그동안 이제 중국이나 유럽 시장은 성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아직 본격적으로 볼륨 생산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 여력이 컸었는데 거기에 이제 IRA가 되면서 내년부터 이제 보조금이 새로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다만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것이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긴 그림을 보시면. 그게 가장 큰 악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주가 안에서 좀 차별화돼야 되고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낮은 거, 성장률이 대신 좀 더 높은 거, 또는 새로 안 하다가 이제 배터리 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을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아무튼 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